자, 지금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웬 꽃입니까? 가슴에 꽃을 달고 오셨는데, 오, 갑자기 웬 꽃인가요? 예, 장미 좋아한대요. 왜 제가 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장동 대표 단식은 끝났습니다만 장동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예. 앞에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랬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미꽃과 본인이 물로만 생명을 의존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장미에 이제 감정이입이 됐는데 예. 저는 비록 그 장 대표의 단식은 끝났습니다만은 투쟁은 지금부터다. 그런 어떤 당시에 처절했던 그런 어떤 심정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어떤 취지로 상징물로 장미꽃을 계속 꽂고 다닐 생각입니다. 아, 앞으로 그러면 뭐 종편 방송 나가시고 팬엠 방송 나오실 때마다 장미꽃 달고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아유, 꽃은 가슴에만 다치고 머리는 꽂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웃으면서 한번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한번 좀 농담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또 뉴스들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늘 법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특검이 어떻게 보면 징역 15년을 구형을 하면서 야, 다들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년 8개월 선고를 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이 주가 조작 혐의,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예, 오늘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선고가 있었고 제가 네. 조금 전에 이제 오니까 서초동에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응원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그랬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그리고 명태균 건이 이제 무죄가 확정되었죠. 예. 물론 뭐 통일교 로비에는 알선 수재가 유죄됐기 때문에 뭐 말끔하게 뭐 무죄가 된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되는데 그만큼 이 특검이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짜맞추기로 조작 억지 기소를 했다. 이런 것이 법원에서 선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 재판부가 이렇게 올바르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 우리가 검찰이 구형을 할 때도 본건과 별건 수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건은 무죄가 나왔는데 별건 수사로 지금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이제 시작이고요. 1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제가 한마디만 좀 더 첨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네네. 정말 수없이 많이 했는데 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당연히 무죄로 나야 된다고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근호수 회장과 선수들 몇 명만 집행유예가 되었고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동일한 소위 말해서 고객으로서 자금을 맡긴 사람은 딱 한 사람 손모 씨라는 사람만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없이 수백 번의 어떤 트레이드를 했고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는 기간도 극히 짧은 데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트레이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즉 근호수 회장 등과 짜고 주가 뭐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방조범에 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은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딱 무죄를 이제 선고를 하면서 불인정했다고 딱 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 가서도 이 부분이 뒤집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때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중심에서 탈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억지로 또 짜맞춰서 억지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다음에 명태균 건도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딱 잘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좌파 진영 패널들이 막 물고 뜯고 하면서 막 수도 없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참 귀에 딱게 박힐 정도인데 그래도 1심에서 이번에 무죄가 난 것이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주가 조작은요. 사실 요즘 코스피 뜨고 코스닥 뜨는 거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닌가. 국가 차원의 주가 조작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만나볼까요? 조현 외교부 장관 지금 미국발 트럼프 관세
25% 복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요 국회 외통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속 이행 안 하고 디지털법만 도입했다. 이거 쿠팡을 저격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의 공화당의 이 법사위 같은 경우도 그 공식 개정에서 트럼프가 관세 압박한 거 이거 쿠팡이 때문이다. 미국 기업을 표적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나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왜 쿠팡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최근에 이재명 정권의 네. 그 행태를 보면 정말 그때 했던 상황만 면피를 하려고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다. 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조현 장관도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X의 이 트루스 소셜의 본인의 계정에 25% 올린다고 했을 때 어제도 방송에서 많이 이제 논쟁이 됐던 게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계정에 올렸으면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요즘 미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가 그냥 한마디 딱 하면 그다음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아니 여태까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연도 그렇죠. 이게 예. 국회에 와가지고 뭐 어려운 상황을 면피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외교부 장관으로서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25%로 올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배경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예. 첫 번째 이 쿠팡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고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한다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국무부가 문서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벤스 부통령하고 김민석이 면담할 때 분명히 나왔지만 소년보 목사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벤스와 또 공화당과 조금 전에 그리어 USTR 미 무역 대표부 장관 대표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럼 뭐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란 작자가 나와서 국회에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위정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위증이 아니면은 무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쿠팡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예.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미국의 기업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한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쿠팡 이외에 중국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알리라든지 예. 테무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반사적으로 중국의 기업에 더 이익을 주고 있다. 그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 친중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쿠팡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권의 기본적인 지금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죠. 예. 물론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라든지 이렇게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방국들과 1차적으로 협정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다시 인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입니다. 예. 이럽니다. 그만큼 그동안은 한미 간의 관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 외교장관은 도대체 쿠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소리하고 있고요. 이재명은 이 책임을 갖다 몽땅 다 국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해서 관세 25% 다시 두들겨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맞습니다 대통령님 지금부터 저희가 빨리 일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법안 100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2개의 법안을
내일 처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법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 뭐 국회가 뭐 법 만드는 공장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 하루에 뭐 100개를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100개를 의원식 팔이 부러지겠습니다. 예. 망치 두들기다가. 100개를 처리하려면 상임위에서 진짜 초스피드로 해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와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원식이 팔이 뭐 부러질 정도로 계속해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는데 예. 자 그동안 과연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 그동안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들도 마구잡이로 막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니 진짜 당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게요.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게 법 왜곡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첩법하고 엮어가지고 발목 잡아가지고 간첩법은 정말 지금 당장 좀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법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8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 상법 개정안도 있고요. 정보통신망법 예. 개정이라든지 얼마나 악법들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법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이 그 관세 관련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촉진법이라는 이런 뭐 이름 자체도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이 법은 아직까지 김병기가 지금 대표 발의를 했지만 상정조차도 되고 있지 않은 법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국회로 돌린다. 특히 왜 국회로 돌리냐면 이 법이 계류된 상임위가 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이자 의원이 재경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그 책임 화살을 돌리는 건데 이거야말로 뻔뻔하기가 정말 이럴 데 없는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 어땠습니까? 정부 입법을 통과시키기는커녕 30명 이상의 장관을 탄핵을 하고 또 수정 예산, 감액 예산을 사상 최초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가 언젠데 지금 와서 자기들 일을 못한다고 국회 핑계를 댄다? 특히 국민의힘 핑계를 댄다?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 그 정도는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 눈 뜨고 봤잖아요. 아니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들 줄줄이 다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 국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탄핵 건수가 21건인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민주당이 탄핵시킨 게 3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좀 해놓고서 지금 이제 와서 뭐 법안이 늦게 된다. 자, 어쨌든 미국발 이제 관세 25% 요걸 좀 가려보려고요. 이재명이 온갖 꼼수를 쓰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SNS에다가 설탕세를 여러분 좀 도입해가지고 이 설탕세를 도입해서 그 거기서 거치는 세수를 가지고 지금 공공의료 또 지방의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재원으로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뭔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떡 하더라고요. 자, 일단 먼저 이 설탕세 도입하는 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탕세를 도입하는 목적이 공공의료, 예. 뭐 그리고 뭐 지방 의료를 위해서 재원으로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례를 뭐 영국, 프랑스 또 뭐 유럽의 일부 국가를 좀 들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담배도 이렇게 개별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부담금 같은 이런 어떤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설탕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적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담배 부담금과 설탕 부담금을 동일하게 봐야 될 거냐 어허. 이런 면에 대해서 네.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담배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담배를 피면 담배 피는 사람도 그렇지만 외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주변 경우도 사람들이 다 맞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 불경제,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함으로써 담배를 좀 줄이면서 상대방도 피해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설탕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전혀 피해를 안 보죠. 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이유가 또 있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정가가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담배 A형가들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좀 가격이 오르더라도 결국은 본인들이 결국 비싼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기호품입니다. 기호품. 소위 말해서 담배 끊는다고 해서 사람 안 죽잖아요. 아, 담배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설탕은 필수품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설탕이 다소가 차이 있을 줄 몰라도 설탕에 들어가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대체제로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기호품과 이 필수품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탕이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면 설탕도 상품세, 즉 간접세인데 소위 말해서 역진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역진적 성격. 예. 뭐 어떤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세금의 어떤 그 성격에 보면은 이 효율성도 중요한 거, 그다음에 소득의 어떤 형평성,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런데 이거 역진성이라는 것은 이 설탕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이 소득 차이는 그 관계가 없이 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 세금을 더 많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부담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뭐 가난한 사람도 하루에 설탕 한 2숟가락 먹고 돈이 많은 사람도 하루에 2숟가락 먹는데 똑같이 세금을 내버리면 가난한 사람의 어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역진성이라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담배와 이 설탕을 동일한 어떤 잣대로 해서 담배에도 부과하기 때문에 설탕에도 부과한다.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어허,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자, 효과로 봤을 때 어떠냐? 이 설탕세가 도입된 이 국가들을 보면 지금 자료 화면에도 있습니다. 몇몇 개 국가들이 있는데 일단은 설탕세로 인해서 일단은 재원이 마련되는 건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어떤 목적이 뭐냐면 도입됐을 때 과연 건강에, 즉 설탕을 줄임으로 인해서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줄어드느냐 하는 그게 것은 중요하죠. 예, 방금 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효과가 국가별로 다르고 불확실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세를 매겨도 사람들의 어떤 당뇨병 자체가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허. 두 가지 이유로 뽑는데 네. 첫 번째는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탕을 적게 소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좀 쉽지 않죠.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설탕세를 소비하면 또 다른 대체제를 가지고 식품에 첨가를 합니다. 아, 뭐 인공감미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기 건가요? 예, 예. 때문에 사실상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설탕세를 또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설탕세를 도입했다가 또 철회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당장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설탕세가 이제 주세로 해가지고 뭐 몇몇 개 그 주에서 도입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죠. 어허.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설탕을 덜 소비합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음식마다 설탕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우리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설탕을 많이 넣는 그런 반찬이라든지 음식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맵고 짜지 예. 달진 않거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뇨가 적냐? 근데 우리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분, 당뇨 어떤 유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많죠. 그러나 확실합니다. 설탕의 소비가 우리가 결코 많을 수가 없는 어떤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설탕세를 도입한 목적이 뭐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이야기하는데 네. 아니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정의료가 걱정이 된다면 아니 포퓰리즘으로 지금 이제 돈 막 뿌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허.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소비 쿠폰요. 예, 소비 쿠폰도 그렇고 또 이번에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5세에서 18세로 늘린다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기준을 뭐 높인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안 하면 됩니다. 또 문재인 케어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의료보험 재정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어허. 이거 제대로 손보면 공공의료, 지방의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재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은 손보지 않고 설탕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글쎄요. 저는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예. 엄청난 국민적인 반발,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공의료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들 숫자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료개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설탕에다 세금 매겨가지고 재원 마련해서 공공의료 가는 의사들한테 돈을 주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21대 때 필수의료 육성법을 이제 발의를 해서 통과를 못 시키기가 대단히 아쉬운데 예. 지금 공공의료를 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손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필수의료 즉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부분이 수가가 낮습니다. 예, 예. 수가를 조정하는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업적인 문제인데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면 왜냐하면 어허. 의료인들 같은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면 라이센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아예 그 수술 자체를 안 하려고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이런 어떤 것을 개정을 함으로써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육성하려고 좀 덤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예. 문제인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설탕세를 도입해서 공공의료, 지방의료를 하겠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꼬윤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네요. 이런 거 던지는 거는 이슈를 덮으려고 관세 25% 두드려 맞으니까 이 설탕사 안에 툭 던져가지고 그래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거 갖고 싸워. 그러면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오몽님 또 후원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식 이후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첫 행보로 양재동 그 AT 센터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꺼낸 그 설탕을 저격한 것 같은 그런 말. 고물가에 현금 살포하는 거는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거다.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확한 어떤 지적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제 회복을 하다가 첫 번째 예. 이제 행보로 AT 센터를 잡았는데 저는 대단히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AT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재동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먹거리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환율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물가 부분, 특히 수입 물가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오른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실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중요한 거였는데 첫 번째 행보를 잡은 것은 대단히 잘 잡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도 2월 달에 당시에 네. 윤석열 정부 때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농산물의 계절적 수요로 인해서 좀 대파가 좀 올랐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대파 쇼를 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환율 등등에 의해서 수입 물가,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제1행보로 가는 것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랜만에 장동혁 대표 얼굴을 보는데 좀 여였어요. 진짜 야윈 그런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유 많이 빠질 예. 수밖에 없죠. 8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당연히 뭐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최대 앵커야 워낙 뭐 평소부터 날씬하기 저도 때문에 그런데 강제 다이어트를 당한 거라서 예. 제가 5일째 6일째 실제 보니까 5일째부터 이 허벅지 다리가 예. 거의 보통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어허. 몸이 싹 빠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화면에 봐도 이 턱선이랑 이런 게 다 살아나서 보기는 굉장히 그 날카롭게 샤프하게 그런 모습이 그런데 이미지가 나오는 것 아직까지도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몸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예, 그거는 그렇죠. 약간은 좀 힘이 없고 환자였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예, 빨리 좀 회복해서 이제 내일 또 아주 큰 당무도 좀 처리하셔야 되는데 좀 잘 좀 회복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옵니다. 자, 이재명이 어떻게든지 관심을 돌려보려고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서해 구조물입니다. 중국에서 이 서해 구조물 16개 중에서 하나 옮겼다고 지금 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전혀 안 옮김보다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확대 해석하면은 좋겠죠. 성리 면에서는 정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10몇 개 있는 서해 구조물 중에서 하나 이동을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렇게 자화자찬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 집에 강도가 10명 들어와 있는데 1명 나갔다고 해가지고 강도가 나간 겁니까? 너무 정확한 비유십니다. 아니, 네. 특히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영토 보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영토 보존하는 그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예. 지금 서해 구조물도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합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군사분계선 MDS에서 우리나라 지도와 유엔사 지도가 다를 경우에는 더 남쪽에 있는 부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예. 어이가 없죠. 아니,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52년, 53년 휴전을 앞두고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그 땅입니다.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예, 그 땅인데 그 지도가 다를 경우엔 더 남쪽을 한다?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임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방기를 하는 건데 서해 구조물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일정 기간을 정해서 철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한 개 보내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셰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주권 영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너무 지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비굴한 외교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모두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63.2% 아주 많고요. 일부만 철거한 거 충분하다. 참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예. 일본과도 겪고 있지만 베트남, 필리핀하고도 남사군도 일대 지금 영토 분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예.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공해선상에 자기 영토로 해서 구조물 설치하면 베트남, 필리핀도 맞대응해서 그 앞에 구조물 설치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저기 그 중국 구조물 앞에 우리도 구조물을 이제는 설치를 한다.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대응해야 된다. 예, 맞대응해야 됩니다. 아니, 하물며 우리보다 훨씬 더 국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베트남과 필리핀조차도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일방적으로 정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선처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한계 좀 물러가니까 아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쉐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댓글창에서 통통이님께서 하도 이재명이 좋아하길래 다 철거한 줄 알았다 그러시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이재명이 막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사 제대로 안 읽어보면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 다 철거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6개 중에서 딱 하나 철거한 겁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말씀하시는 동안에요. 또 소피아 장님께서 큰 금액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장동혁 대표 건강하게 복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변화, 이기는 개혁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